자,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챕터의 이름은 네이밍 챕터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케미컬 포뮬라를 보고 이름을 맞추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름을 보고 케미컬 포뮬라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탈들의 이름을 쓰는 법부터 알아봅시다. 메탈들의 이름을 쓰는 법. 피리오딕 테이블에는 다양한 종류의 메탈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90% 이상이 다 메탈이었죠. 그쵸? 우리가 저쪽에 NA를 한번 볼까요? 소듐 NA 왼쪽 그룹 1에 피리어드 넘버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NA가 있어요. 찾았어요? 네, NA가 있어요. 그 NA를 보면 NA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NA라고만 어딘가에 써있다.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다른 책들이나 문제집들을 풀 때에 NA라고 써있으면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NA 애톰을 말해요. 소듐 애톰. 이런 경우에는 애톰 한 개만 말하는 거죠. NA 애톰 한 개만. 그러나 NA라고 써져 있을 때는 두 번째 NA 메탈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NA 메탈. NA 메탈의 의미로 써질 때에는 NA 애톰이 한 개가 아니라 무한대로 많은 거죠. 무한대로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NA 소듐 메탈 바가 있어요. 여러분 골드바 알죠? 골드바처럼 NA 소듐 메탈 바가 있어요. 그럼 이 메탈 바 안에는 NA 소듐이 한 개일까요? 무한대로 많을까요? 무한대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NA 무한대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씁니까? NA라고만 씁니다. 고로 NA라는 글자는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NA 애톰이라서 애톰 하나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NA 메탈을 말하는 거라서 무한대의 NA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선생님 대부분은 어느 걸 가르쳐서 얘기를 하나요? NA라고 나오면? 대부분은 NA라고만 나오면 NA 무한대를 말합니다. NA 메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NA 애톰을 말할 때에는 교과서든 문제지든 NA 애톰이라고 애톰이란 단어가 뒤에 꼭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이름하고 심볼을 어떻게 써요? 그냥 주어진 대로 쓰면 됩니다. 리튬은 Li로, 마그네슘은 Mg로, Fe, 아이언은 Fe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정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 선생님, 아이언이 왜 스펠링이 IRON인데 FE예요?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나요? 아이언은 스펠링이 IRON인데 왜 F인가요? 우리가 여기 피리오딕 테이블에 있는 단어들은 어디서 왔어요? 라틴어나 또는 그릭어에서 왔어요. 그리스어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듐이 우리가 NA라고 쓰잖아요. 소듐이 NA인 이유는 나트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NA, 나트륨, 소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포타슘이 K인 이유는 원래 포타슘은 칼륨이라는 컴파운드가 있죠. 케미컬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K, 칼륨의 K를 씁니다. Fe 아이언은요. 원래는 페론 이런 Fe, 철을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Fe를 씁니다. 상식이었습니다. 자, 이게 메탈의 이름들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논메탈들의 이름은 어떻게 쓸까요? 예를 들면 클로린은 애톰이 하나가 아니죠. 클로린이라고 말하면 Cl이 아니라 Cl2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가령 하이드로젠을 얘기하면 H가 아니라 H2, 옥시즌을 얘기하면 O가 아니라 O2, 그럼 브로민을 얘기하면 Br이 아니라 Br2,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죠? 다이애토믹 몰리큘, 다이애토믹 엘리먼트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이런 퓨어 서브스탄스들은 그냥 이렇게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타 이외의 다른 서브스탄스들은 본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자, 첫 번째, 코베일런트 본딩을 갖고 있는 컴파운드들. 제가 컴파운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O2나 Cl2나 아까 봤던 H2는 컴파운드가 아니니까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컴파운드는 어떤 애들이었죠? 종류가 다른 애들이 합쳐져 있는 거였어요. 가령 CO2라던가 그럼 C가 있고 O가 있죠. H2O라던가 그럼 H가 있고 O가 있죠. 이런 애들이 컴파운드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 Cl2도 Cl과 Cl이 코베일런트 본딩으로 붙어 있는데 왜 얘는 그냥 클로린으로 불러도 되고 다른 코베일런트 애들은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얘네는 엘리먼트니까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코베일런트 본드로 연결이 돼 있어도. 엘리먼트가 아닌 경우, 컴파운드인 경우에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룰들이 적용이 됩니다.
코밸런트 컴파운드의 이름을 붙이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이 있어요. 뭐냐? 하나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 모노, 두 개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 다이, 세 개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 트라이, 네 개는 테트라, 다섯 개는 펜타. 펜타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펜타킬.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시고 계시죠? 6개 헥스, 7개 헵트, 8개 옥트. 문어가 영어로 뭐예요? octopus. 왜죠? 다리가 8개라서. 그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12월까지 있지만 원래 달력은 10월까지밖에 없었어요. 제뉴어리, 페브러리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마르치가 1월이고요. 에이프릴이 2월이고요. 메이가 3월이고요. 준이 4월이고요. 줄라이가 5월이고요. 어거스트가 6월이고요. september가 7월입니다. september가 그러면 october는 원래 8월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뉴어리, 페브러리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10월로 밀려난 거죠. 원래는 oct는 8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8월이었다. 9는요, 논, 10은요, 데크. 그래서 디셈버는 원래 10월이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코베일런트 컴파운드 이름 짓는 첫 번째. 옥시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옥사이드라고 이름을 붙인다. 다만 옥시즌의 개수가 하나이냐 두 개냐에 따라서 모녹사이드, 다이옥사이드 등으로 불린다. CO는 옥시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카본 모녹사이드, CO2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NO는 나이트로젠 모녹사이드, 그럼 NO2는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다. 자, 옥시즌이 아닌 다른 아이들이 온다면 그 다른 엘리먼트의 이름에다가 뒤에 아이드만 붙인다. 아이드. 예를 들어 HCl이면 앞에 있는 하이드로젠, 뒤에는 클로린이니까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아이드를 붙인다고 했죠. 클로린이니까 클로라이드가 됩니다. PCl5는 P가 포스포러스고 Cl이 클로린이니까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또는 포스포러스 로맨 넘버 5 클로라이드가 됩니다. 자, 익셉션들이 있어요. 뒤에 옥시즌이 오더라도 H2O는 하이드로젠 옥사이드가 아니라 워터입니다. 그리고 NH3는 나이트로젠 하이드라이드가 아니라 암모니아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잘 보세요. NH3면 암모니아입니다. NH3면 암모니아입니다. 만약에 NH4 플러스면 암모니아가 아니라 암모니엄이 됩니다. 그러면은 NH4 뒤에 Cl이 오면요. 암모니엄 뒤에는 클로린이니까 클로라이드로 변해서 암모니엄 클로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오닉 컴파운드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닉 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이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베일런트 본딩하고 비슷해요. NaCl, 소듐 클로라이드, MgCl2, 매그니슘 클로라이드.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코베일런트 컴파운드는 이런 경우에 마그네슘 다이클로라이드가 되었을 텐데 얘는 코베일런트 컴파운드가 아니라 아이오닉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모노 다위 따위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소듐 모노클로라이드가 아니라 그냥 소듐 클로라이드. 이 친구도 마그네슘 다이클로라이드가 아니라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아이오닉 본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죠? 넘어가서 Mg 오면 마그네슘 옥사이드, Na2 오면 소디움 옥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괜히 다이소듐 옥사이드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지금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리려고 소듐 클로라이드의 클로라이드 C를 대문자로,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도 뒤에 클로라이드를 대문자로, 마그네슘 옥사이드도 뒤에 옥사이드의 O를 대문자로 썼고요. 여기서도 소듐 옥사이드의 O를 대문자로 썼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는 이게 하나의 케미컬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엘리먼트의 이름을 쓸 때는 소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강조하려고 지금 여기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됐죠? 넘어가 봅시다. 기타 이외의 아이오닉 컴파운드 이름을 지으려면 여러분은 폴리아토믹 아이온들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다시 폴리애토믹 아이온들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폴리는 여러 개란 뜻이죠.
애토믹은 애토미 여러 개. 애토미 여러 개 붙은 아이온은 뭐였죠? 캣아이온은 플러스 차지, 언아이온은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었죠. 그럼 폴리 애토믹 아이온은 여러 개의 애톰이 붙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 애들의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첫 번째 단계에 도달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외울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리액티비티 시리즈를 외우라고 여러분에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폴리애토믹 아이온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암모니엄은 NH4, 하이드록사이드는 OH-, 나이트라이트는 NO2-, 나이트레이트는 NO3- 등등으로 갑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있다면 맨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사이나이드 있죠? 사이나이드에서부터 맨 마지막 에텐다이오에이트까지는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가장 오른쪽 가장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펄망가네이트, 이 친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MnO4-. 얘를 빼고는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그 누구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밑에서 두 번째 망가네이트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A레벨 수준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은 외울 게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죠? 그쵸? 자, 그럼 이 친구들을 사용해서 이름을 맞춰볼게요. 먼저 시작할 건 설페이트입니다. SO4 2-. 설페이트는 SO4 2-.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SO4 2-의 이 2-는 O, SO4의 O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SO4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 2-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괄호 SO4 괄호 2-. 그러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과학자들은 게으르다. 두 번째, 과학자들은 있어 보이고 싶어 한다. 첫 번째 법칙에 의거해서 과학자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브래켓을 안 쓴 것 뿐이에요. 저 SO4 2-의 2-는 SO4 전체의 차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맞춰봅시다. MgSO4, SO4니까 설페이트, SO4 방금 설페이트였죠? 그럼 2-는 어디로 갔어요? 그건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4 설페이트. 그럼 마그네슘 설페이트가 됩니다. Na2SO4, Na는 소듐, SO4는 설페이트. 그러니까 Na2SO4는 소듐 설페이트. 선생님 근데 소듐 옆에 2 왜 붙었어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는 CO3, 2-죠? CO3면 카보네이트입니다. CO3. 그러면 MgCO3 하면 마그네슘 카보네이트가 되겠죠. 다음, 암모니엄, NH4+.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NH3는 암모니아, 가스고요. NH4+는 암모니엄, 아이온입니다. NH4Cl, 암모니엄 클로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애시드로 옵시다. 자, 첫 번째. 일단 룰은 이래요. H로 시작하면 애시드거든요. 앞에 H가 오면 애시드예요. 누구 빼고? 워터 빼고. 선생님 그럼 H2O도 워터도 H로 시작하니까 애시드 아니에요. 내가 방금 말했습니다. 워터 빼고. 이외에 H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애시드예요. 그럼 이름은 어떻게 짓냐? 뭐뭐뭐뭐 익 애시드. 그럼 이 뭐뭐뭐뭐에 들어가는 건 저 X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HCl이면 뒤에 X에 오는 애가 Cl이니까 클로린이죠. 그래서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가 됩니다. 됐죠? 이외에 다른 애들은 아까 그 폴리애토믹 아이온 테이블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먼저 설페이트가 들어간 애시드부터 볼게요. HSO4, HSO4. 선생님 2는 왜 들어가요? 그럼 이따가 알려줄게요. HSO4. 얘는 설퓨릭 애시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SO4가 설페이트였으니까 설페이트에서 8 빼고 설퓨릭 애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CO3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얘는 카보네이트니까 카보닉 애시드가 됩니다. 근데요, 아까 HCl은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였는데 왜 나머지 애들은 하이드로설퓨릭 애시드가 아닌가요? 그게 룰이에요. 그러면 하이드로 머시기 애시드는 또 없어요? 없어요. HCl만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 기타 다른 애들은 그냥 뒤에 오는 애들의 익 애시드입니다. 설퓨릭 애시드, 카보닉 애시드. 만약에 오는 애가 나이트레이트라면 나이트릭 애시드가 됩니다. 됐나요? 쉽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calculation and formula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포뮬라부터 한번 써볼게요. 포뮬라. 이번에는 이름을 보고 포뮬라를 맞추는 거예요. 역시나 이름을 보고 맞추려면 본드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예를 들면 카본도 논메탈, 다이옥사이드의 옥시즌도 논메탈, 고로 얘는 코베일런트 컴파운드죠. 그쵸? 코베일런트 컴파운드 이름은 앞에 모노다이가 붙고 그게 숫자를 지칭한다고 했으니까 카본은 하나, C, 다이옥사이드니까 옥시즌 2개 해서 CO2가 되겠습니다. 워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H2O. 자, 그러면 어려운 건 얘네들이 어렵죠. 아이오닉 컴파운드들이 어려워요. 그쵸? 아이오닉 컴파운드들은 먼저 메탈과 논메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메탈은 일렉트론을 대부분 잃어버리려는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전 피리오딕 챕터에서 그룹 1 메탈, 그룹 2 메탈 이외의 다른 메탈들은 밖에 일렉트론의 개수가 적어서 8개를 만들려면 잃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이 8개니까 그 쉘을 없애버리면 원래 본인이 있던 그 마지막 쉘을 없애버리면 바로 하나 안에 있는 쉘에는 일렉트론 8개가 다 있으니까 기뻐한다. 고로 일렉트론을 어떻게 하고 싶어한다? 잃어버리고 싶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논메탈들은 밖에 일렉트론이 6개, 7개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그러면 8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부터 일렉트론을 데리고 오면 밖에 일렉트론이 7개면 하나만 데려오면 8개, 밖에 일렉트론이 6개면 2개만 데려오면 8개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자꾸 데려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탈은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룹 1 메탈은 플러스 1 차지를 갖게 되고 우리가 이때 이거를 차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옥시데이션 넘버 또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라고 표현할게요. 그룹 1은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플러스 1이 되고 그룹 2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플러스 2가 되고 그룹 3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플러스 3가 됩니다. 왜요? 그룹 1은 밖에 일렉트론이 하나예요.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프로톤의 개수보다 일렉트론의 개수가 하나 적어지죠. 근데 프로톤이 플러스고 일렉트론이 마이너스인데 일렉트론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프로톤이 더 많은 거잖아요. 한 개가 더. 그래서 플러스 차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계속 제가 눈에 말하고 있는 거긴 해요. 이해되십니까? 약간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아요. 자, 머릿속으로. 프로톤이 7개다. 프로톤이 7개다. 그죠? 7개다. 만약에 일렉트론이 6개다. 그러면 플러스 7 마이너스 6 그럼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해요. 일렉트론이 하나 부족하면 얘는 플러스 1 차지가 된다고요. 그럼 일렉트론이 2개가 부족하면요. 만약에 프로톤이 11개예요. 그럼 플러스 11 근데 일렉트론이 2개가 부족해요. 왜? 2개를 잃어버렸거든. 그럼 마이너스 9 그럼 플러스 11 마이너스 9는 2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일렉트론 2개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2가 된다. 되시나요? 반대로 논메탈들은 그룹 6, 7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얘네는 일렉트론을 얻어오려는 애들이죠. 그룹 6는 밖에 일렉트론 6개, 8개가 되려면 2개를 얻어왔어요. 일렉트론 개수가 2개가 많아진 거죠. 누구보다? 프로톤보다. 그럼 만약에 프로톤 개수가 8개, 프로톤의 개수가 8개, 그러니까 플러스 8. 근데 일렉트론의 개수가 10개,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차지를 갖게 되고 그룹 7은 밖에 일렉트론이 7개, 하나를 더 얻어오면 8개. 만약에 프로톤이 9개인데 그럼 플러스 9, 일렉트론이 하나가 더 많아요. 그럼 마이너스 10.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게 차지가 생긴다. 그러면 이그젬플을 들어봅시다. 그룹 1의 가장 만만한 이그젬플 소듐, 그룹 7의 만만한 이그젬플 클로린을 볼게요. 그럼 소듐은 일렉트론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밖에 일렉트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클로린은 그룹 7이니까 일렉트론 하나를 얻어와요. 그죠?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는 얻어와요. 그럼 차지가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아이오닉 컴파운드들은 뉴트럴이에요. 차지가 없어야 돼요. 차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소듐이 플러스 1, 클로린이 마이너스 1 둘이 합쳐져서 차지가 없어지려면 각각 몇 개씩 있으면 돼요? 한 개씩만 있으면 되죠. 그쵸? 한 개씩만 있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듐하고 클로린이 서로 합쳐져서 소듐 클로라이드가 되면 NaCl이 됩니다. 하나씩 NA 하나, Cl 하나. 고로 소듐 클로라이드는 NaCl이다.
넘어가서 만약에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그네슘은 그룹 2거든요. 그러니까 차지가 플러스 2 또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클로린은 그룹 7이니까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1. 얘네 둘이 합쳐져서 제로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클로린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플러스 2인데 그럼 클로린이 몇 개 필요해요? 합쳐져서 빵이 되려면 2개가 필요하죠. 클로린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로 MgCl2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의 케미컬 포뮬라가 되겠습니다. 쉽죠? 괜찮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할만하죠? 자, 그렇게 주문을 외웁시다. 아, 할만하다. 아, 쉽다. 자, 이번에는요. 폴리애토믹 아이온들을 가지고 와서 해볼게요. 설페이트 SO4 2-. 자, 그러면 마그네슘 설페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마그네슘은 Mg2+, 설페이트는 SO4 2-. 다시 마그네슘은 Mg2+, 설페이트는 SO4 2-. 그럼 각각 몇 개씩 필요해요? 하나. 그래서 MgSO4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되나요? 또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알려줘요. 자, 어떻게 알려주냐? Mg는 2+, SO4는 2-니까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Mg2, SO4 괄호 안에 넣고 2. 자, 다시 볼게요. SO4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거든요. SO4를 그냥 클로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Cl, 한 단어다. SO4가 그냥 하나의 단어다. 하나다. 그럼 어떻게 돼요? Mg, 저쪽에 2-에 있던 2가 일로 내려와서 2, SO4, Mg가 갖고 있던 2가 내려와서 2.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Mg2, SO4, 2. 근데 2 약분합니다. 2 약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Mg, SO4.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미리 겁내지 마세요. 이거 문제로 나오면 내가 풀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미리 겁내면 어려워집니다. 미리 겁내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넘어가서 소듐 설페이트. 소듐은 그룹 1이어서 Na+, 설페이트는 SO4 2-. 그러면 소듐은 Na+1, 설페이트는 SO4-2. 그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합쳐져서 제로가 되려면 NA가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NA는 플러스 1이니까 SO4는 2-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하면 제로가 안 되잖아요. 제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NA가 2개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Na2 SO4가 됩니다. 됐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NA는 Na 플러스 1, SO4는 2-.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SO4가 갖고 있던 2가 반대쪽으로 내려와서 Na2. 다음 SO4는 NA가 갖고 있던 1이 옆으로 내려와서 그냥 SO4. 그래서 어떻게? NaSO4다. Na2SO4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나한테 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트란지션 메탈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들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조금 다르거든요. 자, 어떤 게 다르냐? 얘네들이 트란지션 메탈이었죠. 얘네들을 우리가 다 볼 건 아니고 대체로 첫 번째 줄만 봐요. 스칸다니움부터 징크까지만 쭉 보거든요. 근데 얘네는요. 그룹 1은 옥시데이션 넘버가 플러스 1. 그룹 2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효준이? 그룹 3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플러스 3. 그룹 6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마이너스 2. 그룹 7은 옥시데이션 넘버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룹 6는 마이너스 2, 그룹 7은 마이너스 1. 일렉트론을 얻어오는 쪽이니까. 그럼 얘네는요? 트란지션 메탈들은요?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그룹 넘버가 없어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알죠? 무슨 옥시데이션 넘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얘네가 옥시데이션 넘버가 하나가 아니에요. 스칸다니움은 플러스 3밖에 없는데 타이타늄은 플러스 2부터 플러스 5까지 종류가 다양하고요. 심지어 맹가네이즈 M에는 플러스 2부터 플러스 7까지 다양해요.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이름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이름만. 이거 다 외워서 아직은 쓸 데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름만 우리는 맞추는 거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트란지션 메탈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구나. 이그젠플을 볼게요. 설페이트 뭐였죠? 나연아, 설페이트 SO4 2-였어요. 설페이트
SO4 투마이나. 설페이트 뭐라고요? SO4 투마이나였습니다. 그러면 아이언 설페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설페이트는 SO4 투마이나인데 아이언이 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항상 트란지션 메탈들은 아이언이라고 쓴 거 옆에 괄호 안에 로맨 넘버를 써줘요. 로만 넘버, 대문자 로만 넘버. 그럼 이건 뭐예요? II로 써진 거는 2라는 뜻입니다. 2. II는 2예요. 아, 그럼 선생님 저 로만 넘버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7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I는 1, II는 2, III는 3, IV는 4, V는 5, VI는 6, VII는 7.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얘는 아이언 2 설페이트. 그럼 이 2가 의미하는 건 뭐냐? Fe의 차지가 2 플러스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연이가 해볼까요? Fe가 2 플러스 SO4가 2 마이너스. 합쳐서 제로가 되려면 각각 몇 개씩 필요해요? 2개. 하나씩만 있으면 되죠? 각각 하나씩만 있으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얘의 포뮬라는 FeSO4. 다시 아이언 2 설페이트. 아이언은 Fe 2 플러스. 어떻게 2 플러스인 줄 알아요? 아이언 옆에 로만 넘버 2가 있으니까 2 플러스. 그럼 선생님 저 안에 3이 있으면 아이언 3 플러스예요? 네. 됐죠? 설페이트는요. 그거는 아까 전에 테이블 외워야 된다 그랬죠? 설페이트 SO4 2 마이너. 그러면 SO4 2 마이너. SO4의 차지가 얼마? 2 마이너. Fe의 차지가 얼마? 2 플러스.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가 각각 몇 개가 있어야 합쳐야 0이 돼요? 한 개씩. 그러니까 FeSO4. 넘어가서 아이언 3 설페이트는요. 아이언 3라고 했으니까 Fe 3 플러스. 그쵸? Fe 3 플러스. 선생님 이거 합쳐서 0 어떻게 만들어요? 왜? Fe에다가는 2 곱하고 SO4에다가는 3 곱하면 되죠. 각각. 또는 그게 어려우면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해보세요. SO4에 2 마이너에 있는 2가 Fe한테 오고 Fe 3 플러스가 반대쪽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 크로스 가로질러서 SO4한테 가면 그러면 포뮬라가 어떻게 되죠, 효준아? 네, 괄호는 쳐주셔야 돼요. SO4 전체를 보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 돼요? 안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떡해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숫자만 내려올 거예요. 자, 왜냐면 여기서 Fe2SO4 3의 뜻은 뭐예요? Fe가 2개, SO4가 3개라는 뜻이죠. 자, 다시 기억합시다. Fe가 2개, SO4가 3개. 자, Fe가 지금 차지가 3 플러스예요. 근데 2개가 있었죠? 그럼 몇 개입니까, 차지가? 플러스 6가 돼요. 3 플러스 곱하기 2 플러스 6. SO4가 2 마이너의 차지를 갖고 있죠? 2 마이너가 3개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6 전체는 뭐가 됩니까? 제로. 개수의 의미입니다. 저 숫자는 개수의 의미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Transition Ions Formula from Name. 이번에는 반대로 포뮬라를 보고 이름을 맞출게요. 자, 얘는 이름이 뭘까요? 코퍼 설페이트. CU는 코퍼니까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CU 코퍼. 코퍼 SO4는 설페이트니까 코퍼 설페이트. 선생님 근데 코퍼는요 피리오딕 테이블 보니까 트란지션 메탈인데요. 그쵸? 트란지션 메탈은 아까 괄호 안에 로만 넘버 써주라면서요. 그쵸? 걔를 찾아야죠 지금 우리가. 그쵸? 로만 넘버가 1인지 그러니까 얘가 코퍼 1 설페이트인지 코퍼 2 설페이트인지 찾아야 됩니다. 찾아봅시다. 컴파운드는 무조건 오버롤 차지가 제로라고 했어요. 전체 차지가 빵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놨죠. 전체 차지가 빵이라고. SO4는 차지가 몇인지 기억하나요? 2 마이너였죠? 2 마이너.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해요. 2 마이너. 전체가 0인데 SO4는 2 마이너래요. 그러면은 CU는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제로니까. 그러면 코퍼는 얘는 정체가 뭐였다? 코퍼 1이었다 2였다? 코퍼 2였다. 코퍼 2 설페이트다. 됐나요? 됐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코퍼 2 설페이트다. 얘는요.
얘는 코퍼 1 클로라이드일까요? 코퍼 2 클로라이드일까요? 보려면 전체 차지가 0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클로라이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전체가 제로라는 거는 이 코퍼의 차지는 얼마였다? 플러스 1이었다. 고로 이 아이의 이름은 뭐다? 코퍼 1 클로라이드다 가 되겠습니다. 이런 괄호 안에 로만 넘버 1, 2, 3, 4 써주는 거는 트란지션 메탈만 써준다. 그쵸? 자, 이번엔 FeO. 전체가 제로고 옥시즌은 그룹 6니까 옥시데이션 넘버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전체가 제로라 그랬으니까 이때 Fe는 차지가 뭐였다? 플러스 2였다. 그리고 얘 이름은 뭐다? 아이언 2 옥사이드다. 얘는요? Fe2O3. 전체가 제로인데 옥시즌은 마이너스 2란 말이죠. 근데 지금 3개가 있으니까 얘는 차지가 몇이에요? O3의 차지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전체가 제로니까 Fe2의 차지는 플러스 6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얘가 FE가 몇 개예요? 2개란 말이죠. 그럼 원래 FE 한 개만 차지를 따지면 얼마였다? 플러스 3이었다. 나누기 2 해가지고. 그죠? 그쵸?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뭐다? 아이언 3 옥사이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만약에 처음 보는 거면. 그러면은 영상을 돌려서 몇 번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넘어가서 엑셉션들이 있어요. 누구냐? 실버랑 징크. 무슨 엑셉션이요? 얘네는요, 괄호 안에 로만 넘버를 안 써줘도 돼요. 얘네 트란지션 메탈인데. 실버도 트란지션 메탈이고 징크도 트란지션 메탈인데 얘네는 괄호 안에 로만 넘버를 안 써줘도 돼요. 왜냐하면 실버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플러스 1밖에 없어요. 징크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플러스 2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굳이 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징크 옥사이드는 징크 2 옥사이드라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징크 옥사이드. AgCl은 실버 1 옥사이드라고 안 쓰고 그냥 실버 옥사이드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얘는요? 얘도 실버 옥사이드. 저 방금 실버 클로라이드인데 실버 옥사이드라고 말했죠? 이거 죄송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퀴즈. 자, 퀴즈. 마그네슘 클로라이드의 케미칼 포뮬라는 마그네슘은 Mg2+, 클로린은 Cl- 플러스 2 마이너스 1 Cl-1 Mg2+. 그럼 클로린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MgCl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그네슘 옥사이드. 마그네슘 Mg2+, 옥사이드 그룹 6여서 O2-, 2 플러스 2-니까 하나씩만 있어도 되니까 MgO. 마그네슘 설페이트 Mg2+, 설페이트는 효준아? SO4 2-. 그러면은 Mg2+, SO4 2- 몇 개씩 필요하죠? 한 개씩만 있으면 되죠? 그쵸? 한 개씩만 있으면 되니까 MgSO4.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Mg2+, 카보네이트는 포뮬라가 뭐죠? CO3 2-, 2 플러스 2- 각각 몇 개씩? 한 개씩만 있으면 제로니까 MgCO3. 매그네슘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레이트는 NO3 -1. 그럼 얘는 -1, 마그네슘은 플러스 2. 그럼 누가 더 많이 필요해요? 나이트레이트가 더 많이 필요하죠?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1 곱하기 2개가 있어야 -2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Mg, NO3 2개, 2 이렇게 됩니다. 소듐 나이트레이트, 소듐은 플러스 1, 나이트레이트는 -1. 그러면 몇 개씩 필요해요? 하나씩. Na, NO3가 되겠습니다. 소듐 설페이트는요? 소듐은 플러스 1, 설페이트는 -2. 그러면 NA가 몇 개 필요하죠? 2개. Na2, SO4. 소듐 카보네이트는요? NA는 플러스 1, 카보네이트는 -2. 플러스 1, -2니까 플러스 1이면 안 되고 플러스 2 되고 싶으니까 2개. Na2, CO3. 소듐 클로라이드는 플러스 1, -1. 플러스 1, -1 제로죠? NaCl. 아이언 2 클로라이드는 2 플러스 2-니까 그냥 하나씩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FeSO4. 아이언 3 플러스는 플러스 3, -2.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옆에 있는 애를 곱해줘요. 즉 FE는 2개, 설페이트는 3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E2, SO4, 3 하시면 돼요.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 됐죠? 그 다음에 아이언 3 옥사이드 Fe 3 플러스 옥사이드는 2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면 각각 곱해줘서 아이언은 2개, 옥사이드는 3개 서로 반대되는 애들을 곱해주면 되죠? 아이언은 2개, 옥사이드는 3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좀 헷갈리시면 다시 영상을 앞으로 당겨서 보세요. 아셨죠?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암모니엄으로 시작하는 애들 봅시다. 암모니엄 NH4 플러스였는데 얘가 OH-랑 합쳐지면 암모니엄 하이드록사이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합쳐져요? 암모니엄은 플러스 1, 하이드록사이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개씩만 있으면 되니까 NH4OH. 근데 만약에 설페이트면요. 설페이트는 어떻게 되죠? SO4, 2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암모니엄은 플러스 1, 설페이트는 마이너스 2. 그럼 암모니엄이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암모니엄 2, 설페이트 하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요 애시드 포뮬라를 한번 맞춰볼게요. 애시드는 앞에 H로 시작하는 애들이 애시드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를 써봐라 이러면 HCl, 설퓨릭 애시드를 써봐라 이러면 설페이트를 갖다가 쓰는 거니까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H2SO4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이트릭 애시드는 나이트레이트 NO3 마이너를 갖고 있는 거니까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NO3 원은 안 써도 되니까 그냥 HNO3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케미컬 이퀘이션으로 넘어와서 이퀘이션 밸런싱 하는 방법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케미컬 이퀘이션 대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리액턴트 A, B가 합쳐져서 프로덕트 C, D가 되는 거예요. 리액턴트는 리액션을 하는데 사용되는 애들을 말하고 프로덕트는 그 리액턴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리액턴트나 프로덕트 앞에는 비율이 필요해요. 레이시오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레이시오죠. 이게 헷갈릴 친구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제가 떡볶이를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 3스푼, 설탕 2스푼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때 고춧가루랑 설탕은 각각 A랑 B가 되는 거고요. 떡볶이는 C가 되는 거예요. D는 없을 수도 있어요. 프로덕트는 하나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 고춧가루 3스푼, 이 3이라는 숫자가 W가 되는 거고요. 설탕 2스푼에 2라는 숫자가 X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컵 떡볶이가 5개가 나온다? 그러면 떡볶이가 C일 때 Y가 5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W, X, Y, Z는 각각 레이쇼를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빼빼로데이라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빼빼로를 선물하고 싶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좀 여러 명이네. 그래서 빼빼로를 11개를 만들었어요. 다이소에 가서 포장지를 샀는데 포장지가 8개밖에 안 들어있네. 그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의 개수는 8개. 그쵸? 이때 비율을 알아볼까요? 포장지와 빼빼로는 비율이 몇이에요? 포장지 하나에 빼빼로 하나니까 1대 1이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포장지를 사왔는데 8개를, 빼빼로는 11개인데 포장지 하나에 빼빼로 2개 넣고 싶어. 포장지 하나에 빼빼로 2개 넣고 싶어요. 그럼 몇 개의 빼빼로를 내가 사용할 수 있죠? 총 10개의 빼빼로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5개의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빼빼로 2개 포장지 하나, 즉 비율 2대1. 이 2대1이 지금 여기 나오는 WX예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리액턴트 A가 W개가 있고 리액턴트 B가 X개가 있을 때 C라는 프로덕트가 Y개가 생기고 D라는 프로덕트가 Z개가 생긴다. 이때 우리는 개라는 단위를 안 쓰고 몰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몰, 좀 생소하죠?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퀘이션을 보면 Find the amount of moles of B reacted with 2 moles of A. A가 2개 사용됐을 때 B가 몇 개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위에 리액션 이퀘이션을 보니까 A가 2개 있을 때 B가 몇 개 필요해요? 하나. 그러니까 몇 개요? 하나. 원몰.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4개 있으면요. 자, 이퀘이션은 비율이라 그랬죠?
A랑 B는 각각 2대 1이에요. A가 2개 있을 때 B가 하나 필요하다. 그럼 A가 4개 있으면 B는 몇 개 필요해요? 2배가 더 필요한 거니까 2개가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될까요? 자, 이퀘이션을 보니까 2A 플러스 1B A가 2개일 때 B가 하나. 그럼 A가 4개면, 즉 2배가 됐으면 B도 몇 개가 필요해요? 2배가 필요한 거죠. 이해돼요?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A가 4개일 때 D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자, 이퀘이션 보니까 A가 2개 있을 때 D가 3개 생긴대요.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그죠? 2대 3인데 비율이 2대 3인데 비율이 4로 바뀌었대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해요? 곱하기 2 한 거니까 반대쪽도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6개가 생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Simple Mathematic Equation이죠? 6개가 생긴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밸런싱 이퀘이션부터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